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화학공학과 바이오 이공학연구실 박고은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진행할 웨비나 주제는 나노 컨버전스에 퍼블리시된 DNA aptamer의 선택 및 인간 혈청에서 지카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정기적 바이로 센서로서의 응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 바이오 프로브인 앱타머, 나노물질인 맥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스킴을 통해서 이 연구의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앱타머를 개발하는 방법인 셀렉스를 통해 제조된 앱타머와 설계한 정극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고 AFM을 통해 확인한 정극의 표면의 이미지 결과 그리고 정기적 측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타겟인 지카 바이러스는 플라비 바이러스 속의 모기 매개 바이러스입니다. 플라비 바이러스는 지카 바이러스, 댕기 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옐로우 피버 바이러스가 속해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며 만약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하고 미열과 근육통을 동반하여 감염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모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로 전파되어 소두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이 될 경우 일시적인 빈혈과 급성 조직 손상의 발생으로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산되었으며 지구온난화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에서 유입되는 모기맥의 감염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총 5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고, 먼저 RT-PCR, 엘라이자, PLNT, 정기화학적인 측정 방법, 그리고 정기적 측정 방법으로 나누었습니다. 정기적 측정을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들의 단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RT-PCR은 진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엘라이자는 지카 바이러스 항체가 댕기 바이러스와 교차 반응을 할 수 있어서 댕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LNT는 비싸고 진단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기화학적인 측정은 진단 시간이 오래 걸리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기 바이오 센서를 제안하였습니다. 정기적 측정으로 LCR 미터로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LCR 미터로 측정하는 정기 바이오 센서는 진단 시간이 10초로 매우 짧고 시료에 대한 신호 정확도가 높습니다. 저는 많은 진단 방법 중 정기적 측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항체를 대신하여서 앞타머를 사용하였습니다. 앞타머는 단백질, 펩타이드, 탄수화물, 소분자, 독소, 심지어 살아있는 세포를 포함한 특정 표적에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짧은 단위 가닥 DNA 또는 RNA 분자입니다. 항체에 비하여 앱타머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항체에 비해 매우 작으며 타겟 물질을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고 화학적인 합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단순합니다. 또한 항체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며 다양한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관 기간이 비교적 길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선택적으로 바인딩하는 앱타머를 제조하기 위해 셀렉스라는 실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셀렉스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무작위 서열이 있는 ssDNA 라이브러리 풀을 타겟 물질과 함께 반응시켜 줍니다. 그리고 타겟 물질에 결합하는 서열이 있을 것이고
그 서열들을 타겟 물질과 분리시켜 PCR을 통해 증폭시켜줍니다. 그리고 증폭시킨 서열들을 가지고 같은 과정을 10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타겟 물질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서열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다른 물질들과 반응을 시켜 전기영동 결과를 통해 타겟 물질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타머는 깁스 에너지인 델타 G가 낮을수록 안정적이며 해리 상수인 KD 값이 낮을수록 타겟과 강한 결합을 합니다. 따라서 앱타머를 선택할 때는 델타 G와 KD 값이 낮은 값을 선정합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나노물질인 맥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맥신은 그림과 같이 2D 적층 재료로 탁월한 표면 화학 및 우수한 전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 효소나 단백질 표면에 쉽게 고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검출 한계가 낮고 민감도가 높으며 선택성을 높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검출에 사용되는 경우 외에도 고체 가스 흡착 센서, 웨어러블 센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신은 조기 질병 식별 및 현장 진단을 위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감지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연구의 모식도입니다. 설계한 마이크로갭 전극을 PCB 칩에 금 와이어 본딩 후 에폭시 처리를 하여 PCB 칩과 연결을 시켜준 뒤에 LCR 미터로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금 전극 사이에 SiO2 부분에 맥신, 아타머, 지카 바이러스 엔벨롭 프로틴을 고정하여서 각 단계별로 캐패시턴스를 측정하였고, 프로틴을 여러 농도로 희석하여 캐패시턴스를 측정해 검출 한계를 계산하였습니다. 측정할 때 DI 워터 버퍼 조건에서 캐패시턴스를 측정해 주었습니다. 셀렉스를 통해 제조한 50가지 앱타머 중 가장 안정적인 델타 G가 작은 4가지의 앱타머를 선별하였습니다. 7번 앱타머는 마이너스 78, 8.78, 9번은 마이너스 6.67, 17번은 마이너스 6.66, 그리고 25번은 마이너스 7.11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은 2차원 구조와 델타 G 값은 엠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예측되었습니다. 이 4가지 앱타머 중 델타 G가 작은 2개의 앱타머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2가지 선정한 앱타머로 8% TBE 페이지를 통하여 그 2가지 앱타머가 지카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엠폴드 어플리케이션과 3D 구조를 예측해주는 웹서버로 2차원과 3차원 구조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림 BC는 7번 앱타머의 구조이고, 이 F는 25번 앱타머의 구조입니다. 앱타머를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앱타머에 뺨을 첨가하고 3나노몰, 300나노몰, 1마이크로몰, 1.5 마이크로몰로 희석하여서 형광 강도를 측정하고 위식을 이용하여 KD 값을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서 C는 지카 엔벨롭 프로틴의 농도이고 F는 형광 강도입니다. 7번 앱타머의 KD 값은 106.9 나노몰, 25번은 226.1 나노몰로 더 작은 7번 앱타머로 선정을 하여서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한 전극입니다. 그림 A와 같이 금과 금 사이에 마이크로 갭이 있으며 워킹 일렉트로드가 좌우로 15개씩 있어 한 전극당 30회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좌우가 대칭인 구조이기 때문에 좌우로 같은 캐패시턴스 값을 가져 전극의 단선이나 불량 검출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전극 세척을 한 방향으로만 가능하게 하여 오염 공정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카운터 일렉트로드를 일체화하여 카운터 영역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 B와 같이 그림 A의 전극을
그림 C의 PCB 칩과 금 와이어 본딩하여 에폭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핀 헤더를 납땜하여 소켓을 형성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극을 그림 D와 같이 LCI 미터와 케이블로 연결을 시켜서 캐패시턴스를 측정해 주었습니다. 전극 위로 고정되는 물질들의 표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AFM을 이용하여 표면 거치기 평균 제곱근 거치기, 수직거리를 분석하였습니다. AFM은 원자력 현미경으로 샘플의 표면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림 A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SiO2 표면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B에서 SiO2 표면 위에 큐브 모양의 맥신이 고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C에서 맥신 위에 응집된 앞타머가 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D와 같이 에타머에 덩어리진 직화 표면 단백질이 고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와 같이 거치기 평균 제곱근 거치기, 그리고 수직거리의 변화에 의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고정 단계별로 LCI 미터를 이용하여 캐패시턴스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캐패시턴스 값은 위식을 따르게 됩니다. 주로 유전류가 면적에 의해서 캐패시턴스가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베어의 맥신, 어타머, 프로틴을 고정할수록 유전류가 면적이 변하게 되면서 캐패시턴스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뀌는 캐패시턴스 값을 확인하여서 물질이 고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와 같이 맥신을 고정했을 때는 캐패시턴스 값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위에 앱타머를 고정했을 때도 증가하였으며, 프로틴을 고정했을 때는 캐패시턴스 값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물질들이 고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맥신은 1mg/ml 농도로 12시간 동안 반응을 시켜줬으며, 앱타머는 1마이크로몰 농도로 3시간, 그리고 프로틴은 6가지 농도로 3시간 동안 고정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이 조건들은 선행 연구를 참고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직화 표면 단백질을 100피코몰부터 10마이크로몰까지 10배씩 6가지 농도로 DI 워터와 10% 휴먼 세럼으로 희석하여서 캐패시턴스를 측정하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캐패시턴스 단위는 AU로 설정을 하였으며 위식을 통해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서 C는 각 단계별로의 캐패시턴스 값입니다. 그림 A를 통해서 DI 워터 희석된 타겟 물질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값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B와 같이 이에 따른 추세선을 그리고 검출 한계를 계산하였을 때 93.14 피코몰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타겟 물질을 10% 휴먼 세럼에 희석하여서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림 C를 통해 농도가 높아질수록 값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림 D와 같이 추세선을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검출 한계를 계산했을 때 38.14 피코몰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검출 한계는 대부분의 다른 지카 바이러스 바이오 센서의 검출 한계보다 비교적 낮은 값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센서가 타겟 물질인 지카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검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셀렉티비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조군으로는 혈액 내 주요 간섭 물질인 피브리노겐, BSA, 미오글로빈, 그리고 플라비 바이러스 중 하나인 댕기 바이러스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래프와 같이 지카 바이러스에는 캐패시턴스 값이 앞타머까지 고정했을 때 값과 비슷하였고, 지카 바이러스만 값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검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와 같이 3가지의 미지의 농도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차율이 약 5% 이하로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카 바이러스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에타머를 새로 제조하여 지카 바이러스 엔벨롭 프로틴을 검출하는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센서 신호의 감도를 높여주는 맥신을 고정하고 그 위에 지카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앞타머를 고정하여 바이오 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타겟 물질을 고정시켜 LCR미터로 캐패시턴스를 측정하여 38.14 피코몰까지 지카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 바이오 센서로 빠르고 정확하게 지카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앞으로의 다양한 진단 시스템에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 주신 공동 일자자 이명로 선배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좋은 지도를 해주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이택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